누가 봐도 이 사람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김승호입니다. 이 남자는 1조 원의 성공한 자산가이지만 사실 이 남자는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에 져서 생각의 비밀에서 고백한 그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7번째 사업 실패 후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8번째 사업 후 그는 크게 성공했지만 그는 동시에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남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자가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제프 베조스 등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위대한 자산가들을 보면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드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매우 똑똑했고 상당한 금수저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저병한 변호사였고 외할아버지는 미국 국립은행 부은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최고 명문대 하버드대를 중퇴했죠. 워렌 버핏의 아버지는 미국 하원 의원이었고 그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대학 중 하나인 와튼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세계 10대 부자 중 대부분은 금수저였으며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매우 뛰어난 학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눈부신 학력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했고 미국으로 넘어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죠. 우리가 이 남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가 전달하는 부자 수업은 그 어떤 부자들의 이야기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빠짐없이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돈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가 있음에도 헐값에 내놓았을 때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피카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그린 그림을 겨우 700프랑, 한화 90만 원에 팔려 했는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참고로 그때 아무도 사지 않은 피카소의 이 그림은 2010년 1억 650만 달러, 하나로 1190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책에 담아내면서도 책 가격은 고작 17,800원에 내놓으셨습니다. 만약 이 책이 절판된다면 책 가격은 몇 배를 줘도 못 사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사서 꼭 보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모든 것은 아니라도 부자를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모든 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부분 돈을 원하지만 돈을 잘 모른다.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었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2. 나는 흙수저였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 식당의 육중한 나무문이 겁이 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던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3. 이제야 돈이 보인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나는 이 책에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경험, 관점을 담으려고 한다.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붙어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며 받아들이면 이전과 분명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언한다. 4.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다. 5.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 나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6. 돈은 중요하고 소중하다. 삶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7.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간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며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찾기가 힘들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부서진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8.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행해야 하니 저축해야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9. 돈을 불리려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투자다 라는 것을 기가 막힌 표현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상속, 복권, 사업, 투자가 있는데 상속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니 제외하고 복권은 사업보다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다. 그렇다면 사업과 투자 중에 뭐가 더 쉬운가인데 저자는 이것을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이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저자는 사업과 투자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공을 맛본 사람이라 그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사업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닌 주식 투자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를 굳이 찝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그는 주식 투자가 돈 벌기에는 가장 속 편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투자가 어렵긴 해도 처음에 제대로 공부해두면 그것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10.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쁘다. 간혹 사람들은 투자는 패가 망신이라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되려 손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물가 상승률 때문에 계획 없이 맹목적으로 돈을 쥐고 있으면 손해다. 둘째, 금융 위기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 셋째, 하지만 그 와중에도 투자를 지속한 사람은 불경기의 피해를 단숨에 극복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본다. 결국 부는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로 이동하고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다. 11. 열심히 일만 한 게 죄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지만 부자로 은퇴하지는 못했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다. 일의 양을 늘려 부자가 되려 하지만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투자나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너무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방법도, 모아놓은 돈을 불리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자산이 올라가는 동안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12. 부자가 되려면 먼저 돈의 5가지 속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열심히 보셨다면 아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의 속성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은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입은 더 큰 힘을 가진다. 세 번째, 돈은 중력을 가진다. 네 번째, 남의 돈은 곧 나의 돈이다. 다섯 번째, 돈은 각기 다른 성품을 지닌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은 인격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돈은 중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돈의 속성 1. 돈은 인격체이다. 코스톨라니는 그의 저서에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 했습니다. 어쩌면 코스톨라니 역시 돈을 인격체로 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은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한다. 자, 이 부분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한국식 표현으로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으로 보내주게 된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돈의 속성 2. 규칙적인 수입은 더 큰 힘을 가진다. 저는 항상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수함보다 꾸준함이 더 훌륭하다고 하죠. 그런데 돈도 꾸준한 돈이 더 큰 힘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농사도 폭우보단 꾸준한 강우량이 중요하고 기업 역시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폭우는 벼를 썩게 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은 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더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돈의 속성 3.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책 시크릿은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은 오히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력이라는 과학 현상으로 설명하기 때문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참고로 돈을 생각이라고 바꿔 읽으시면 끌림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중력은 현대 물리학의 상호작용 힘 중 하나다. 뉴턴에 따르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고 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긴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력의 거대한 힘을 못 느껴도 지구를 벗어나려는 우주선은 시속 4만 km의 속도로 날아야 겨우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크게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구도 한 개의 작은 입자가 주변 입자를 끌어당기고 그 부피를 키워나가면서 59획톤의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이다. 이렇듯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성을 이해하면 주변을 끌어당겨 부피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많이 끌어들인다. 사람들은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하면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은 9개월, 그 다음은 5개월 이렇게 줄어든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100의 노력을 했다면 1억이 되는 마지막 1,000만 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이 모이게 되고 그 1억 얻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 후엔 몇 억이, 더 지나면 100억 원이 되는 것이다. 재산의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 자연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은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듯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돈의 속성 4. 남의 돈이 곧 나의 돈이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선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돈의 속성 5. 돈의 시간은 각기 다르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 원리를 발표했다.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돈 역시 특수 상대성 원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한 주인의 품에 들어가도 어떤 돈은 시간이 많고 어떤 돈은 시간이 없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있고 풍요로워진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는다. 돈은 더더욱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모두 다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는다. 그렇다.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18.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사실 이건 저도 궁금하고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질문이 참으로 부끄러운 질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자의 설명을 듣고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다. 공부를 잘한다고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예외다. 투자는 직접적으로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따른 결정 하나가 실제 수익과 깊은 연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답하는 사람이 답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은행 직원, 증권회사 직원, 회계사, 전업투자자, 심지어 이미 알려진 유명 펀드 매니저들조차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전망과 소문을 전달할 뿐이다. 신문이나 TV에 자주 보이는 모든 유혹적인 말은 거의 다 사기다. 묻기 전에 물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물으면 안 되는지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이 좋은지 주식 투자가 좋은지라는 질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인지 알게 된다. 이것이 부끄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투자할 기본 자격을 갖춘 것이다. 즉, 투자에 있어 남에게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의 질문에 답이 나온다는 것. 부동산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야를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투자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결국 방법은 비슷하다는 것. 저자는 그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19. 주식의 이치를 깨닫고자 한다면 공부해라. 세상의 가장 고결한 진리를 얻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배우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공부다. 그의 나이 35세에 부처가 되신 시타르타도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계속 묵상만 하신 게 아니다. 처음엔 바람은 고행자를 선생으로 모시고 단식과 결과부자를 유지하는 등 온갖 고행을 했고 왕국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석가의 아버지는 5명의 선생을 보내 아들을 6년 동안이나 개인 교습을 시켰다. 대학 교수 5명에게 집중 과외를 받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에네시파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혼자 목공일을 하면서 독학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신의 경지로 간 분들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학문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필요한 그릇과 같다.
20. 외우라. 기초학문을 배우는 것은 지루하고 괴로운 일이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인 암기를 건너뛰고는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다. 21. 외우고 공부해서 나만의 철학을 탄생시켜라. 이렇게 오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투자 세계에서도 나만의 철학이 탄생한다.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한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을 철학자라 생각한다. 위대한 철학자는 생각의 각성에서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고 지루한 공부와 몸의 움직임 끝에서 탄생한다고 믿는다. 22. 딱 100일만 해보라. 무엇이 되었든 바꾸고 개선하고 싶은 게 있다면 3개월만 지속하기를 권한다. 주식을 배우고 싶거든 3개월 동안 관련 유튜브 영상 수백 개를 모조리 뒤져보고 관련 서적을 독파해보자. 그것이 무엇이든 전문가 수준이 되고 싶다면 3개월만 죽어라 파보자. 돈을 벌고 투자하는 것도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좋은 선배가 있다면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내겐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들이 투자자로서 오랜 성공과 삶의 통찰을 갖춘 철학적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의 투자 철학을 받아들인 선배라면 배울만 하다. 나는 투자나 사업에서 왕년과 이론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만 믿는다. 23.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역사에 대해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게 있다.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정확하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이다.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화공으로 제압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13척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 300척 이상을 격퇴한 해전은 모두가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다.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했다. 국수에 별 3개를 그려 넣은 별표 국수가 국수 가게를 벗어나며 삼성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경일상회라는 가게로 쌀 장사를 시작한 청년이 차린 회사가 현대다. 우리는 이미 강자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는 약자였고 당시 강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 시장의 강자 전략과 차별화하여 1등을 무력화하며 그 자리에 올랐다. 강자는 강자이기에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 때문에 싸움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자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강자들이 번번이 넘어가 버린다. 강자들은 그 규모 자체가 커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알아도 실행이 더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자가 전략을 바꾸고 빠른 속도와 실행력으로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약자가 계속 약자로 머물거나 강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서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 24. 경영자가 말하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니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도산이 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현직 경영자, 현직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기업에 대한 기준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예전에 저희가 계속 봐왔던 책들이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다고 했던 건 캠피시의 슈퍼스톡스에서도 그랬고 100배 주식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죠. 결국 PSR이라는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뇌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 자, 이거는 성공투자 5원칙에도 나왔고 슈퍼스톡스나 100배 주식에서도 계속 다뤄진 내용이었죠. 단기 순이익에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우리는 좀 더 기업 분석을 할 때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금 흐름이다. 역시나 김승호 회장님도 현금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도산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재무제표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건물 매각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면 근본 사업이 힘들어져서 회사를 야금야금 팔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본은 많은데 현금으로 보유만 하고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의심을 해야 하고, 반대로 성장이 너무 빨라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회사는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구조를 개선하면 시장의 독점 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확인할 때 보인다. 25. 떨어지는데도 마음이 편해야 진정한 투자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다. 비록 그 자산 가치는 시세에 따라 변동해도 자산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1년 동안 나는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 해당 주식의 낙폭이 커질 때마다 주식을 모았음에도 현재 마이너스 18%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 수백만 불의 손실이 생겼지만 여전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주식을 모으고 있다. 해당 회사의 본질 가치 훼손이 없고 성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도 걱정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 있으려면 해당 투자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 한다. 26. 가장 쉬운 성공 투자. 일단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위태롭게 보여도 끝까지 살아남아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주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일단 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란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저 역시 멤버십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27.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두 번째, 보유한 돈의 품질이 좋다. 세 번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1.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투자금을 모아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든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를 꼼꼼히 살핀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나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을 따라 떠날 것이니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도 않는다.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 보유한 돈의 품질이 좋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하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를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있다.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돈은 앉은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한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 3.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훨씬 쉬워진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 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이다. 그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움직이고 해마다 성장을 해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합법적 도박장 정도로 생각하거나 제로섬 게임장으로 여길까? 그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돈을 잃기만 했거나 별 재미를 못 봤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사도 결국 돈을 잃는다. 진정한 투자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투자를 권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 자, 여러분들, 이 정말 멋진 말이고 정말 이 한마디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를 농축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꼭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둘째는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41만 1,583원을 넘는 비근로 소득이다.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연봉자라고 해도 융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 상해가 생겨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 부자다. 500만 원 이상의 비근로 소득이 있으려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이다.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되어야 한다. 29.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을 하면 항상 가난하다. 부는 상대적 비교다. 50억 원을 가졌든 100억 원을 가졌든 스스로를 상대 비교하면 여전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100억 원을 가졌어도 200억 원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초라하고 1000억 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항상 가난하다.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있고 비근로 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고 그 수입에 만족하면 이미 부자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이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육체와 정신 둘 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부자다. 부자란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 부자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30. 금융공황 발생에 따른 세 가지 인간상.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뒤늦게 탐욕에 가담하는 사람이 몰려들면서 시장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주식이 계속 오른다. 묻지마 구매 시장인 오버슈팅이 일어난다. 그러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반드시 거품이 빠지는 폭락장이 형성된다. 이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저 자연의 원리다. 단지 언제인지 모를 뿐이다. 폭락장에는 흔히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태는 금융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나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많은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주식 한 장 투자한 적 없어도 여전히 영향을 받는다. 금융자산은 모두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김승호 회장님이 금융위기가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해준 것을 제가 화살표로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 주가의 폭락은 사업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사업이 축소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은 지출을 줄이려 할 것이고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자, 실업률이 증가하면 실물 경제가 빠르게 식습니다. 이건 곧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률 증가와 실물 경제와 소득의 감소, 이 세 개가 한 세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이 침체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소득이 감소가 되니까 빚을 내서 뭘 하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부동산을 살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지고 부동산을 팔 사람만 늘어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빚을 내서 삽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이 만약에 100에 샀는데 빚이 50인데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50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졌다.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 채무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 채무 독촉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주식은 자기들끼리 오르다 떨어졌는데 피해는 내가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빚이 있기 때문이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산 변동이 내 자산에까지 변동을 주고 그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이런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은 빚도 없고 직업도 안정적이다. 이들에게 폭락장 뉴스는 언제나 불경기라고 아우성치는 어떤 부류들이 조금 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어차피 실제 폭락의 영향도 빠르면 1년, 늦으면 몇 년 안에 모두 해결돼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테니 신경 쓸 이유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렇게 태평한 것은 빚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부류가 특이하다. 세 번째 부류는 이런 사태에서도 이익을 보는 자산가들이다. 이들은 이런 사태를 몇 년치의 자산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본다. 이들은 리스크가 가장 커서 아무도 사지 않아 내던져버린 자산의 상태가 오히려 가장 리스크가 작은 상태인 것을 알아차리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산업과 경제에 대한 근본 가치를 믿는다. 세상이 결국 전진할 것임을 믿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이들의 야망은 매번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이 수백 년간 이어졌음에도 막상 그때가 오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숨어버린다. 상황이 정리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낙관주의 자산가들은 이미 더 높은 집을 지어놓았다. 그것이 신이 세상을 이끄는 방식이다. 가장 큰 부의 이동은 매번 이런 식이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장에서 말한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융시장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정도의 어떤 표현력은 저는 앙드리 코스톨라니 외에는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고 이런 글이 한국 사람이 쓴 책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30일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5년이면 회전한다. 정부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한 번 사면 파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팔려는 생각이면 차라리 주식이 낫다. 그래서 10년은 가지고 있어 본다. 아직 어떤 것도 판 적이 없다. 지나고 보면 항상 팔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평생 팔 필요가 없는 상품을 찾는다. 32.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그 업종에서 1등이 되면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 업계를 리딩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나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등을 찾는다. 1등을 넘보는 2등도 주목한다. 하지만 3등에겐 냉정하다. 내 시상대에는 3등 자리가 아예 없다. 33.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급하거나 욕심냈거나 고민이 많거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가 좀 안 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요것들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신사임당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급하지 않나? 내가 조급하지 않나, 내 마음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나?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 내가 지금 고민이 너무 많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곰곰이 해보시고 조금 더 한 번 더, 하워드 막스는 2차적 사고라고 했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심사숙고라고 했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을 하면,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운이 나쁘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낸 사람은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았는지, 욕을 달고 살진 않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그제서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인연 속에서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기 투자, 현명한 투자의 첫걸음은 소식과 운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응원과 격려의 박수, 그리고 칭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보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책을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정말 이 책은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고 넘치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이 저자라서 전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